일단 송강정철은 이제 술을 좋아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제 거기 뭐 교수님 그때 강의할 때도 보니까 시는 엿듣는 바라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시는 엿듣는 바람. 이거 안 들었습니다. 시의 전문적 성에 우리 대표님이 그러니까 시라는 걸 엿듣는 바라다. 그리고 이제 내적 독백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내적 독백. 시는 내적 독백이다. 그러니까 이 독백이 있고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독백이라고 하는 건 혼잣말이니까 대화가 아닌 애가 아니에요. 독백도 대화예요. 이게 나에게 하는 대화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어디 하냐고요? 82쪽에 지금 송강이 되네. 82쪽. 82쪽. 그래서 문제가 이거 뭐였죠? 제목. 송강시조에 나타난 대화의 양상과 그 의미. 대화의 양상과 의미. 좋아요. 대화의 양상과 의미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대화라는 거는 A가 B에게 말하는 것도 대화고 여러분 꼭 알아두실 거는 이 내적인 독백도 대화인 거예요. 꼭 내적인 독백이 나 혼자 하니까 대화가 아닌 게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막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막 이렇게 혼잣말 막 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벽을 보고 한다든가 뭐를 보고 한다든가 꼭 사람을 보고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나요? 네. 대화가에서 꽃을 보고 너 잘 잤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이상한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라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송강의 시에 많이 나타났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 뭡니까 이야기들을 특히 이제 이 송강 정철은 나만의 이야기를 좀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송강의 시를 여러분이 알려면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을 좀 더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송강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썼는가. 특히 이제 송미인곡은 감녀와 을려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까 설명한 거? 그런 것처럼 그게 대화체거든요. 대화체.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감녀와 을려가 송강 정철 두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나를 버렸지만 그 임을 찬양하고 싶고 또 한편은 나를 버렸으니까 너도 너를 뭐라고 해야 돼? 끝까지 나는 한을 품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 썼다는 거야. 어쨌든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강의할 때 교수님이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인데 이 나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나일 수도 있고 맞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떨 때는 소리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두 개의 자아 그러니까 대화도 되고 이 두 개의 자아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자아. 그러니까 내적인 독백도 내가 또 다른 사람 나에게 하는 거니까 두 개의 자아가 되는 거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도 두 개의 자아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특히 그 송강 정철의 시가 여기 지금 나온 게 한 개, 두 개, 6작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6작품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작품은 뭐예요? 청천구름박기 이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그 밑에 장지치 요가. 저는 그 두 가지가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봐요. 물론 다른 작품들도 유명하겠지만 보세요. 일단 한번 보시죠. 청천구름박기 있죠? 찾았나요? 네. 청천 푸른 하늘 네. 구름 밖에 83페이지 보고 있어요. 83페이지 세 번째 시. 구름 밖에 높이 뜬 하기러니. 그래서 제가 하기의 뜻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 했었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요. 고어에서 인간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인간하면 뭐 인간아 왜 사냐 뭐 이런 의미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죠. 인간이라는 게. 근데 옛날에는 인간이 나오면 무조건 인간 세상. 그래서 인간 세상이 좋더냐? 무슨 문화? 무엇 때문에 그 내려오느냐? 내려온다는 건 내려오느냐? 이게 니은다라는 것은 뭐만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옛날 고어에서는 니은다가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만 하느냐는 뜻이에요. 네, 장지치, 긴 기시 다 떨어지도록 내려갈 줄 모르는다. 긴 기시 내려갈 줄 모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송강 정철의 이제 어떤 이게 은자 숨어 있는 자, 은자라는 말 들어주셨죠. 한자하면 이것도 강호와 그거는 아니죠. 강호 뭐라고? 강호 뭐지? 산속에 은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이라는 거는 이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어떤 송강이 어떤 선계 쪽으로 이제 있던 어떤 존재 뭔가 그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든 쓰면 좋은데 그 쓰는 쪽으로 여러분이 관련된 이야기를 막 집어넣으면 돼. 내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구름 밖에 높이 뜬 학이다. 청천 구름 밖에 그 높이 뜬 학이다. 그러면 세상의 번뇌를 초월하는 어떤 송강의 존재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구름 밖에 높이 뜬 학이니까 그래서 계속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금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싶었는데 결국 인간이 좋다냐 무슨으로 내려온다는 건 학에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학에로 내려온 거 이거 뭐라고 써? 두 글자. 그렇죠. 적강. 아 이거 많이 하시네. 1학년 이 정도면 이거 제가 강의할 게 없네. 적강. 이런 적강이라는 말을 여러분 적강 모티브. 오늘이 상강입니다. 네 맞아요. 적강 모티브 이런 거 나오는데 그리고 선녀 나무꾼도 적강인 거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적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거 신선 남자들만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적자는 신선 그러니까 나무꾼에서 선녀도 있었네. 선녀도 있었죠. 그러니까 선녀가 이 적이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적강하면 성진이가 막 그 뭡니까 인간사람 내려왔어. 적강이 남자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선녀도 적이라니까. 선녀도 여자는 신선이랑 여자는 선녀라고 쓰잖아요, 그죠? 선녀라고 쓰는데 선녀도 적을 쓴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녀 남군도 적강 모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적강 모티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어떤 때가 주장을 해. 그러면 그냥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주장을 잘 보세요. 얘 맞게 이 세 편의 그 초장, 중장, 동장을 여러분이 몰고 가야 된다고. 정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은 학을 A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막 몰고 가는 건 B가 돼버려. 그럼 돼야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분이 이 학에 대해서 이야기 안 썼다. 학을 안 쓰면 이게 이야기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되게 송강 정철에서는 특히 학의 모티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소논문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쓰려면 이 송강 정철의 학 의상. 이 옛날 사람들은 한 이야기도 좀 설명해. 옛날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도 설명해. 그 적당 전에 삼성기에서 얘기하신 거죠? 삼성기. 네, 거기도 여러 거기 나오는 네, 의상 있잖아요. 의상. 이걸 좀 써놓을게요. 의상이라고 하면 옷, 의상학과 의상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이미지를 의상이라고 했어요. 이미지. 이미지라는 말을 옛날 이미지라는 영어를 쓸 수 없잖아요. 의상이라고 써요. 의상. 뭐죠?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이 의상 쪽의 대가예요. 의상. 이미지. 그걸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형상화랑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형상화가 비슷하죠. 형상화가 비슷한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의상이란 말을 쓴 거죠. 이미지라는 말. 형상화는 옛날에 뭐 형상화 이런 말을 쓰지 않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의상이란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의상 나오면 이미지네. 그거 알아두시죠. 이미지네. 네. 그러니까 학 이미지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학 의상. 알겠죠? 학에 뭐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로 우리가 쓴 이유 알겠죠? 네. 의미가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죠. 의미 있는 형태로 외워도 되고 어차피 이미지를 의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학을 나는 A라는 학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에 있는 유배된 나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갖다 대고 쓰나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는 적강이라는 것은 임금이 있는 어떤 궁궐에서 유배되어서 떠나온 자신의 존재. 하여튼 이런 식으로 썰을 풀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이
썰을 푼다기보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맞게 이야기를 이걸 가지고 막 한 10줄 정도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10줄을 7, 8줄. 이해가시죠?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이게 A다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원래 그 문학에 무슨 답이 딱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 서포팅 아이디어스를 집어넣어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내려왔는데 긴 깃이 떨어지도록 내려갈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떨어질수록 내려갈 줄 모르네. 내려갈 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선계에 있고 싶다. 선계는 임금이 있는 공간에 있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삼인국, 성민국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철이 결국은 자신이 유배한 것을 정철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인의 목소리로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자기의 어떤 그 심정을 이렇게 학이라는 이미지로 대변해서 뭐 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학의 이미지를 하여튼 여러분의 관점으로 쓴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이제 뭐 나래를 고쳐들어 청천 구름 이거부터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위에는 청천 구름 밖이라고 했잖아요. 밖이라고 했잖아요. 밖에. 근데 밑에는 청천 구름 속에야. 맞죠? 청천 구름 속에 떠가지고 올라와서 시원하고 번지는 세계를 다시 보고 말하라.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국 정철이 결국은 겉보기에는 뭐 신선세계로 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건 신선세계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철이 다시 임금이 계신 곳으로 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죄송한데 희망보다는 부활에 가까운 거네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뭐죠? 성찰보다는 부활에 가깝다고요.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더 이렇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수업 시간에는 성찰 부분에서 강조하셨는데 저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을 했는데 저는 한문학 쪽이에요. 파트가 이제 고전문학, 현대문학, 뭐 국어학, 한문학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한문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다 한문학을 전공한 분의 입장하고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봐요.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진이하고 양수희하고 성진이 있어요. 봐요. 그러면 이게 보면 선계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인간계고 이게 선계잖아. 이건 알겠죠? 성진이가 신선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상이 메인이고 얘는 스키다시잖아. 원래는. 그럼 일식집에 가면 회 먹으러 가요? 튀김 먹으러 가요? 네? 스키다시 중요해요. 그래요? 아니 그 영천 뭐 대구 가면 스키다시 거의 없고 회만 나와요. 영천 경북 쪽에 가보세요. 거짓말이니까. 경북 쪽에 가면 안 나온다니까. 글더라. 저기 포항 근처 어디지? 하여튼 그런데 영도? 네,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인간계가 원래는 중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봐요. 인간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걸 안 해야 한다니까. 내려갈 때 못 봤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자, 김만중은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저 고등학교 때 그랬어. 이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쓴지를 알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김만중은 선계에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선계는 궁궐이죠. 잘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 가실 거예요. 선계는 궁궐이죠. 나는 궁궐에 있고 싶어. 네. 근데 왕이 나를 내쫓았어. 네. 그 인간계로 왔어. 근데 인간계로 온 게 소유야. 이게 소유가 뭐라고 소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논다는 뜻이죠. 잠시 논다. 소유라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왔어도 잠시 놀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신성계로.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 김만중의 생각을 그대로 써놓은 거야, 이게. 잘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결국은 육관대사가 보면 임금인 거죠. 숙종의 임금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성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나는 다시 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성계가. 그럼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문학은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돼.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직은 1학년이시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은 좀 힘드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것도 이런 관점으로 하면 이거 가지고 소론문 나온다니까. 이 두 편만 갖고도.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을 막 그 김만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써놓고 그래서 결국 대화는 거기서 수업할 때 그랬잖아요. 대화가 왜 중요하냐? 아까 내적 북들도 대화라고 했잖아요. 갈등을 드러내는데 유리하. 이거 기억나시죠? 네. 갈등을 드러내는데 유리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드러내는데 되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걸 여러분 대충 쓰셨겠지만 제가 학에 대한 여러분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을 가지고 쓸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제가 그 3인국, 승민국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 배경적인 이야기도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꼭 글 쓸 때 여러분은 여기 있는 걸로만 쓰려고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막 이렇게 제시해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잠깐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인공은 왕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은 어떤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쪽으로 썼어 나.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답이 없다니까. 이 문학은 제가 얘기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학이 이거는 A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수학처럼. 근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성찰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찰 쓰든 뭐 쓰시는데 아니 근데 그런 의견만을 뭐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없어요, 정말. 이게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가장 포인트는 이 송강의 시에서 가장 포인트는 다른 시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아주 편한 시니까 제가 그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두 시에 나타난 특히 이 청천 이걸 가지고 또 비교해도 돼. 지금 청천 구름 밖이라는 하나의 틀과 청천 구름 속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도대체 구름 밖은 뭐고 구름 속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There is a silver lin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막 분석하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핏 보면 은으로 된 안감이 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구름이 되게 막 어둡다고 생각하잖아요. 먹구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어두운 구름 속에서 안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밝은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물은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면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구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구름 안에 있다고 해서 밝기만 하고 구름 뭐 밖에 있으면 어둡고 이게 아니라는 거. 양면적이라는 거. 그런 맥락을 아마 쓴 것 같아요. 구름 속에와 구름 밖에와 구름 속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궁궐에 있으면 내가 막 뭡니까? 그 계속해서 올라가서 막 높은 벼슬까지 막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돼야 안 돼.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막 올라갈 것 같아. 그 허균 같은 경우도 막 거의 재상을 꿈꾸고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능지 처참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 틀려요. 내가 이렇게 관직 세계에서 막 올라가고 막 나는 뭐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것 같지만 유배가고 참수장하고 죽고 이런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고전을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구름의 의미도 여러 가지 상징, 심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구름의 의미가 이렇게 큰 거다니까. 그러니까 겉보기와 그 구름 이면 이 설명할 게 너무 많지. 구름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거 소논문이 된다니까. 이것만 가지고. 학도 여러분이 좀 헷갈리면 제 올려둔 논문에서 학을 막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막 죽음의 의미 막 써놓지 않았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나는 죽음으로 이렇게 쓰든 뭘 쓰든 어쨌든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끌어와야 돼. 그게 이제 교수님이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말로 쓰는데 너의 상상력을 끌어와라. 이미지네이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제가 뭐 이걸 뭐 다 일일이 설명할 건 없고 저는 이제 이 두 편을 가지고 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또 질문 있으신가? 없습니다. 소품이란 뭔가 알고 싶어요. 신화. 우리 기말 과제. 아, 이제 지금 이제 하려고 이제. 네. 질문이 많으셔갖고.